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한번 켜보게 된 게 좀 조선일보에서 좀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 좀 여러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한번 이런 방송을 켜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한번 방송을 켜봤어요. 네, 조선일보에서 암에 걸리는 건 복불복이다 하는 기사가 오늘자로 딱 하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암에 걸린 건 대부분 복불병이고 이 습관을 바꿔야 피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 이제 의학 전문 기자님께서 오늘 새벽 3시에 송출하신 기사예요. 그래서 그 암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암의 한 3분의 2가 그냥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고 교통사고랑 비슷하다.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복불복이다. 조기 검진을 하고 발병 위험을 줄여라. 물론 이제 건강 습관에 대한 언급도 하긴 하지만요. 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게 교통사고랑 비슷하니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복불복이다라는 게 이제 아주 큰 맥락이고 주제예요. 근데 이 내용 어디서 제 방송 여태까지 계속 들어보신 분이라면은 특히나 암 환자분이시라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이 내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암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를 다루면서 이 쓸데없이 이 암의 그 초반에 이 불운 이론까지도 같이 이렇게 길게 다뤘던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실제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고 현실이라서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불운 이론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명드린 이론이 결국 이 기사의 주제입니다. 실제 그래요. 보시면 2015년 사이언스에 실린 이 논문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 기사가 쓰여진 거예요. 결국 제가 말했던 이 불운 이론 논문에 대한 기사입니다. 결국은 운이 나빠서 걸리는 거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거에 대해서 WHO나 네이처에서 바로 반박 논문이 나와서 이 논문을 썼던 저자들도 이제 그런 인정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연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만 이 연구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근데 의료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의학 전문 기자시면 아마 의료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이분이 뭐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의료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시는 분들 중에 또 개인이든 환자분들 중에도 아직도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특히나 이게 진짜 문제가 의료인들 중에도 있어요. 네, 문제라고까지 할 건 아니고 대부분 개인의 신념의 문제인데, 네.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암 학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나온 연자분께서, 네, 그런 연구원 분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반에 암에 걸리는 게 결국 운이다, 복불복이니까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조기 검사 키트를 많이 개발했다. 이런 골자로 발표를 하셨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믿고 있는 의료인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왜 제가 이걸 보면 이런 여러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렇게 질병을 그냥 운명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냥 교통사고랑 같이 그냥 운에 달린 거고, 병에 걸린 원인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모든 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인 자체가 그냥 운인 거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실상.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운인데 뭐 운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냥 빨리 발견해서 항암 치료든 수술이든 떼어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죠. 네, 굉장히 무기력해진 겁니다. 물론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준다고 이 논문에서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논문의 전체적인 골자는 생활 습관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지고 이렇게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다른 환경적인 요소가 낮아지고 그냥 무작위 돌연변이로 대표되는 그 운이 중요한 그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운 이론이라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병을 생각하게 되면요.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가진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문제는 좀 이렇게 덮이는 측면도 있고,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암에 걸리는 게 어차피 운이라 그러면 누가 뭐 막 생활 관리하고 뭐 이런 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운인데, 예, 그냥 즐기는 대로 최대한 즐기면서 살다가, 네, 운 나빠서 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네. 생활 관리도 필요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 기사가 그런 골자로 쓰이진 않았지만, 네, 그렇게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랑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면.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전체 한 8, 90%는 우리 환경,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미 좀 밝혀졌다.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방송 꼭 보세요. 여기 안 보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꼭 나올 텐데 예, 그런 게 이미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요.
결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뭐 전문가란 사람들, 의료인이란 하는 사람들도 결국 각자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다거나 무조건 뭐 완전히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의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료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다른 신념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런 신념으로 이제 여러분을 진료하신 거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때로는 그분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의료인들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전문성이라는 게 굉장히 자칫하면 이제 함정이 있어요. 네, 함정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파흐 이디오트 같은 용어를 설명드리기도 했던 건데, 네, 이게 좀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잘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꾸 통찰력을 강조드리고, 그런 통찰력과 관련된 이제 영상들을 좀 많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특히 암 환자분들한테는. 네, 그런 게 이제 올바르게 의학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그 통찰력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저한테도 이제 댓글로 가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한테 뭐 꼭 항암제를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절대 항암제를 하면 안 된다, 뭐 수술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자연 치유를 해야 된다, 이런 각각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문가들 중에서. 근데 그분들 중에 뭐가 맞냐?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전문가라 하는 것도요,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아무도 지금 정말 이 세상에 아주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주 완전한 집단은 없다라는 관점을, 왜냐면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완전한 집단이 있겠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의료를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의료인들을 신뢰하고, 당연히 자기 고집대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환자를 계속 봐왔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각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참고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제 틀릴 수 있고 뭐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문득 이 기사를 보니까 계속 들더라고요. 아, 이게 참,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의료인들 내부에서 보면은 좀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이 기사에 대해서도 일반인 분들인데 이렇게 다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다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은 기름 많은 고기 직화에 지글지글 발암물질 잔뜩, 그것 그만하게 해주세요. 대장암 증가속도 세계 단연 1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환경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서 또 어떤 분은 니들이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는 것은 아니? 어리석다. 약식동원, 약과 이 음식은 그 근원이 같은데 나쁜 음식을 먹고 병을 얻어 무슨 약으로 고칠까? 어리석다. 젊은 암 환자 폭증을 봐라. 이게 다 유전자 조작식품의 수입량과 비례하는 이유는 뭘까? 니들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 중 대다수가 다 유전자 조작식품의 원료들이다. 그 원료 수입 1등인 대한민국이 젊은 암 발생 1위고 자살, 아토피, 정신질환 세계 1위국이죠. 많이들 먹어라. 막 이렇게 과격한 댓글을 달으셨네요. 아무튼 이 내용들은 좀 과격하긴 해도, 그리고 좀 다소 좀 치우쳐 있긴 해도, 어쨌든 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암에 걸리는 게 그냥 운 때문에 이렇게 자꾸 암 환자가 현대에 와서 증가하고 있고 그런 거라고 보긴 어렵죠. 현대인들은 뭐 운이 나빠서 암이 계속 증가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젊은이들보다 운이 나빠서 병에 걸리고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어떤 질병의 문제를 생각할 때요, 너무 이론적인 거, 너무 전문가들의 이런 이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거기에만 빠질 건 아니고, 때로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이요, 자기의 이제 질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 결국 의학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든 게, 세상 사는 게 그렇잖아요. 교과서로 인생을 공부한 사람과 실제 살면서 삶으로 인생을 공부한 사람이 좀 다르듯이, 모든 게 이제 이론하고 실전이 다른 거거든요. 의학도 사실 그래요. 의학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의학에도 이제 이론가가 있고, 진짜 사람을 고친 치료하는 임상가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임상의학이 있고 이론의학이 있는 건데, 이런 항상 역사적으로도요, 사실 꼭 모든 의학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론의학하고 임상의학하고 다른 거, 이론하고 실전이 다른 게 항상 있었거든요. 항상 이제, 근데 이론가들은 또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말하고 이런 건 잘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이제 힘을 얻어서 대중을 설득하긴 하는데, 실제 현상적으로는 이제 좀 아닐 때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의학을 사실 그런 게 오히려 이론가들이 또 이렇게 좀 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실제 현상인데, 뭐 경영대학 교수라고 해서 경영을 진짜 실제 경영을 맡기면 진짜 잘할 거냐면 그렇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이론하고 현실이 항상 다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정보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 좀 그런 걸 항상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요. 이게 저도 이제 사실 어떤 질병의 치료법을 이제 스스로 판단할 때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좀 쉽게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요. 결국에는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역법이라 그러는 게 있고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근데 쉬운 이야기인데, 연역법이라는 거는 어떤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를 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고요. 귀납법이라는 건 어떤 실제 현상을 보고 그냥 그 현상 그대로를 관찰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이론가들은 어떤 루트를 좋아하냐면 이 연역법을 좋아하죠. 이론적으로는 A, B, C가 있고 뭐 A, B와 관계가 어떻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고 실제 실험을 나중에 해보고 했는데 꽝이 나오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이론가들이 가진 보통 이제 이런 결론 도출 방법이고, 비납적인 방법은 이제 치료에서 의학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사람이 뭘 하니까 나았대. 이제 그거부터 발견을 하는 거예요. 실제 나았냐를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나을 거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면 나을 거다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뭘 했더니 실제로 나았대. 이제 그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된다. 그럼 거기서 답이 있겠다 하면서 어떻게 나았을까? 이렇게 하니까 나았구나 해서 이제 뒤로 거꾸로 유추하는 게 귀납적인 방법이거든요. 환자분들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주변에 자신이 가진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서 나았다는 사람이 이제 어딨냐,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관찰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낫겠구나, 어떤 식으로 하면은 내 병이 좋아지겠구나, 어떤 게 원리이겠구나, 어떤 게 진짜 원인이겠구나, 이런 게 거꾸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도출하시면 보통 이게 좀 더 이런 이론적인 거에 휘둘리지 않고 잘못된 이제 신념이나 이런 거 휘두르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 여기서 이제 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암 이야기를 다시 하면은 암이 치료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암에서 정말 완치된 그런 모습들, 어디서 나왔날, 튀어나왔날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서 힌트가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그 블루존의 이카리아 섬 같은 그런 곳의 이야기를 들린 이야기도 뭐 그분들이 무슨 뭐 항암 치료를 했거나 뭐 운을 개선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고향에 가서 건강한 생활을 하셨는데 나중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분이 뭐 30년, 40년 동안 자기를 암 진단한 의사보다 더 오래 살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벌써 그 암이라는 게 어떤 운이나 꼭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것만 관련된 게 아니라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질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걸 개선하면서도 치료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고혈압도 그렇고 뭐 당뇨도 그렇고 다 그렇죠. 만성질환이라는 게. 근데 그런 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어떤 기전을 파악하고 이 질병의 기전은 이러니까 요렇게 건드리면 나을 거다라고 이제 요렇게 연역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또 우리 인간이죠. 인간이 이제 자연을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을 100% 이해한다면요, 그 자연을 창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100% 아는데 창조를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연에 있는 사과 하나도 제대로 사람이 창조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했어도 좀 우리가 이제 그런 한계점은 있다. 그런 걸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본인들의 질병을 치료를 하실 때 이런 의학 뉴스를 봐도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휘둘리지 마시고, 의학 뉴스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에 이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실제 현상적으로는 어떠냐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론 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라는 게 굉장히 권위가 있고 힘이 세잖아요. 설득력이 있고 이론적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잘못 휘두르다 보면은 자칫하면 이제 현상적으로는 왜곡될 수도 있는 게 이 사람 세상인 것 같아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의학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정말로. 뭐 실제 의료인들 임상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이 환자 이렇게 하면 날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안 낫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설득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낫는다거나,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에서는, 실제 임상의학에서는 경험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만 이렇게 치료해 본 경험이 있고, 이렇게 하면 난다는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이제 경험들이 오히려 이론보다 우선이 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심지어 본인들이 어디 아플 때 뭐 논문 많이 읽고 이론적으로 빠삭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뭐 수술을 받든 뭘 하든 경험이 많고 그 분야를 진짜 잘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학 정보들을 보실 때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하시고 어디서 정보를 전달받을 때도 그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은 맞더라고요, 저도. 세상이 그렇죠. 좀 이렇게 다 사람들마다 종교도 다르고 각자 믿는 바도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 양식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떤 특정 이론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는 것도 위험한 것 같고요. 어떤 원칙에. 오히려 그냥 현상을 관찰을 하고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서 그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 같고요. 그렇고요. 아,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현상을 관찰해서 낫는 환자들을 보고 이제 따라 하시는 그런 걸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자, 정말 조심히 관찰하셔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완화랑 완치의 차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좀 뭘 했더니 좀 나아지더라. 뭘 했더니 나아지더라 하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아지더라는 게 일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이지 않을 경우는요. 그 길이 아주 뭐 정답이 아니고 무조건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완화되는 거랑 완전히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해방되었더라.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더라. 이런 걸 좀 다르게 보시면 돼요. 뭐 요렇게 치료하니까 좋아지대. 어떤 누군가 어디 병원 다니니까 좀 좋아졌더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그 병원 다니고 가서 완전히 나와서 이제 그 병원 안 다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진짜 좋은 경험일 수 있거든요. 관찰 경과들을 그렇게 관찰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유심히 봐보세요. 이제 거기에 좀 정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학 정보보다도 오히려. 네. 그런 현상들을 자꾸 관찰하시다 보면은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좀 암 환자분들 중에 정말 이상적으로 그렇게 나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좀 일반적으로 항암 방사선만 하고 수술만 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다른 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가 제 몸을 고칠 때도 똑같이 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엔 저도 이제 환자로서 뭐 하면 좋아진대, 뭐 하면 좋아진대 하는 거 막 따라하고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근데 결국에는 답을 찾는 과정을 잘 보니까 뭘 했을 때 완전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찾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해방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유추를 해서 좀 정보를 찾아보시라.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기사였어요. 네. 이게 의학이라는 게 이렇게 참 어떤 이론적인 거에 매몰되면은 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좀 그런 기사를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주저리 좀 방송을 켜서 떠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요. 이렇게 좀 그냥 그날 좀 자유롭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컨텐츠나 생각들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형식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대중을 의식하게 되고 이렇게 구독자를 의식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뭘 하면 더 좋아하실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영상을 잘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더 못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요 지금 다시 좀 마음을 정리를 한 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뭐 내가 무슨 뭐 엄청난 유튜버가 되겠다고 뭐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러진 말자. 그냥 좀 편하게 자유롭게 올려야겠다 생각을 점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좀 이렇게 뜬금없는 주제로 막 주저리 혼자서 떠들듯이 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일기는 일기장에 써야 되는데 일기를 이렇게 좀 기록식으로 남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영상 닫으시면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너무 이제 그거를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이게 그냥 제 개인 채널이다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원래 이제 블로그 같은 거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옛날에 좀 저도 그런 옛날 감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중적인 컨텐츠 막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뭐 컨텐츠 이걸 만들려는 목적으로는 별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저한테 그냥 추가적인 일이 생기는 거라 그런 거보다는 어떤 좀 이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싶고 이 기록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좀 유튜브를 다시 하려고 방향을 좀 이제 그렇게 슬슬 수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쉽진 않죠. 그래도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이제 신경이 조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할 건데, 네, 앞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또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양해를 계속 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가끔씩 주제가 막 뜬금없이 막 뭐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갑자기 막 다른 주제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날 새로운 거 재밌는 게 있으면 올리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 기록을 자꾸 남기는 쪽으로 다시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다시 마음을 바꿨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좀 이 이야기가 결국 이제 나만 알려고 하는 떠드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좀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고 한데, 오늘 이야기도 그래요. 제가 이런 의학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의학 정보들을 보거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따르는 그런 문제를 볼 때도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지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답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를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그리고 저도 경험적으로 저에겐 이게 너무 귀중한 지혜거든요. 항상 귀납적으로 생각하는 거, 항상 결론을 항상 최대한 유보하고 내가 가진 어떤 이론적인 생각은 항상 유보를 하고 현상적으로 먼저 관찰을 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저의 어떤 아주 중요한 저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오늘 영상을 딱 올려봤습니다. 아유,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드네요. 근데 이제 그런 눈치도 너무 보진 않으려고 하긴 하는데 쉽진 않네요, 그것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주저리 떠들었고요. 혹시 이렇게 긴 영상 또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 뭐 어떻게 미약 하나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뭐 이런 생각 보통 상식적으로 다 가지고 계셔서 별로 상관없으시려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좀 예전에는 좀 이렇게 이론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휘둘리고 그랬던 경우가 많은데,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특히나 이제 암 환자분들 많이 계시죠? 암 환자분들 항암제 개발 같은 뉴스 잘 보세요. 의약품 개발 뉴스 잘 보시면 굉장히 이런 함정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의료인이 되면 좀 보이거든요, 눈에 이런 게. 아유,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막 저러냐 이럴 정도로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진짜 좋은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판단해서 보실 수 있는 눈이 길러지시면 좋겠네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긴 방송 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다들 평안하고 좋은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